일단 AI 기반 줄치기 유사도 평가라고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 읽는 것이 저희 교과의 목표입니다. 물론 말하기, 듣기, 쓰기 다른 영역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읽는 것이 가장 크고, 그리고 영어 교육은 어 일단 읽기가 가장 평가라는 영역에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읽기 평가에서 지금과 같은 읽기 평가의 목적은 최종 정답이거든요. 문제를 어떻게 풀건 간에 최종 정답만 맞으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읽었든 안 읽었든 그냥 최종 답만 맞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 최근에 오지선다형 역사를 이제 찾아보니까 오지선다로 해야 이제 찍는 확률이 20%이기 때문에 직접 푸는 것이 더 메리트가 있어서 오지선다로 하더라고요. 미국 시험은 대부분 사지선다하고, 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토익은 사지선다거든요. 사지선다는 사실 찍을 확률이 25%이기 때문에 그 찍었을 때 메리트가 더 크긴 한데, 오지선다 만드는 것보다 문제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사지선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 메커니즘 때문에 학생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읽고 있는지 잘 기록이 되지 않고, 사실 그것을 따지지 않죠. 그냥 답만 맞춰라, 이렇게 실제 수업에서 가르치면서도 이제 답을 잘 찍는 법, 답을 잘 맞추는 법, 사실 거기에 몰두하는 아이들과, 심지어 제가 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문제에 실제 우리가 배우는 거와 상관없이 그 문제 자체의 디자인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가장, 이런 것들이 가장 메인이다 보니까 이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듀테크나 AI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냐면은 이 오지선다 말고 아이들의 다른 데이터들을 가져가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최근에 플랫폼은 퀴즈를 엄청 많이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이지만 뭐 퀴즈가 10개, 20개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걸 하나씩 다 클릭해야 이제 풀고, 예를 들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종류를 엄청 많이 넣어놔가지고 풀게 해서 찍는 게 불가능하게 이제 만드는 건데, 문제는 또한 또 읽기의 본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결국은 문제 푸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는 읽기의 본질 중에 하나는 문단이 있으면, 의미를 담고 있는 문단이 있으면 그 안에서는 정보가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있고 안 중요한 정보가 있고,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고 근간이 되는 정보가 있고 변두리에 있는 정보가 있고, 그에 따라 이제 벡터 값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생성 모델과 굉장히 유사한데 사실 언어 생성 모델에서 좀 예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표시하게 한 후에 사전에 그 문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데이터랑 비교를 시키면 학생이 얼마나 약간 중요한 문장을 중요하게 읽었나, 이걸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한 가지 주의했던 것은 염려스러워, 기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인간이 똑같이 하나 유사하냐를 측정하게 되면 실상 기계가 인간보다 더 잘 이해한다라는 그렇게 비춰질 문제가 있어서, 중요한 문장을 판단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교사가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 문단을 가져오면서부터 문단 자체가 좀 그렇게 디자인된 문단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과의 배치가 확실히 위계가 있는, 중요한 문장과 안 중요한 문장이 어느 정도 위계가 있어서 학생들이 더 중요한 것을 판단할 수 있게 충분한 문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것의 장점이 단순히 뭐 이분법적으로 이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장과 중간 정도로 중요한 문장과 좀 덜 중요한 문장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장,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부분 점수화, 소위 말해서 학생이
줄친 부분이 일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70% 일치한다. 이런 걸로 점수화가 가능고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한번 디자인을 했는데 사실 그 유사도를 검사할 때 어떻게 검사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썼고요. 동일 문장이 아니어도 의미가 비슷하면 점수 부여할 수 있고 문맥적 의미를 좀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이 문맥적 의미는 결국 인간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분법적으로 하는 것을 좀 완화하고 좀 읽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형성평가 면에서 이제 좀 위계가 있는 비문학적인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만든 앱을 좀 보여드리면 파이어베이스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글 오어스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초반에 학생들의 상황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설문 같은 넣어놨습니다. 근데 너무 이거 추상적인 나무의 모습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게 돼 있네요. 이 순서가 반대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요거는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지문이 주어지고, 지문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누르면 UI, UX를 더 다듬고 싶긴 한데, 지금 아직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익숙한 건 밑줄이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아이패드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걸 좀 내려야 되나? 그 아이패드다 보니까 드래그해서 형광펜으로 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지금 사실 디렉션이나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조금 더 잘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프로토타입이다 보니까 잘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지문은 여기 부분부터 좀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만약에 학생이 읽다가 여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요런 식으로 밑줄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래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으면은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휴지통이 뜨고 이 휴지통을 누르면은 일단 삭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곳을 클릭하면 이제 여기가 노란색, 연한 노란색이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말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한다면 여기를 다시 줄 칠 수 있고 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다면 줄을 치면 이게 진해지는데 요게 점수를 하나 더 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이 어느 것의 중요도를 줬냐에 따라 그 유사도 점수를 배가를 해주기로 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중요하다고 표시할수록 학생은 점수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마지막 부분 fundamentally란 말이 중요하니까 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도 표시를 하고 이 글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이거다라고 하면 최대 3번까지 이렇게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내용이든지 다 표시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표시한 부분 중에 지우고 싶다고 하면 다시 여기를 지울 수도 있고 다시 표시할 수도 있고 이러한 학생이 이제 표시하는 과정들이 전부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학생이 어떤 지금 읽기 과정을 거치고 있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거고 제가 이것을 디자인하면 단순히 그냥 평가를 위한 도구보다는 AI가 이것에 대해 피드백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AI가 뭔가 최종 판단을 뭐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중간에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너무일까요? 저런 건 아닐까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게 돼 있는데 요건 API를 연결해서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제 최종 제출 확인을 받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으면 AI가 이제 판단을 해서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그러면은 이걸 읽어보고 수정하고 싶으면 다시 수정하기로 돌아와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고 AI가 피드백 준 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냥 유지하기. 제출할 때도 여기에다가 특별히 뭐 아이들이
내용 식으로 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피드백 받기를 해서 피드백 받기 해 보면 다시 한번 이제 피드백을 주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이제 유지하기 요렇게 해서 피드백 전 선택과 피드백 후 선택이 이렇게 비교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생이 어떻게 했는지 질문을 보게 돼 있고 최종 제출을 할지 아니면 다시 뒤로 가기 있고 최종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유사도 점수를 매겨줘요. 그래서 요 문장은 점짜리다 유사도가. 그리고 요 문장은 한 75점, 뭐 62점 이렇게 해서 요것의 평균을 획득하게 됩니다. 요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했을 때 만약에 학생이 좀 대충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안 중요한 것을 표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무 데나 줄을 쳐요. 여기 줄을 치고 예를 들면은 아무 데나 줄을 치고 안 중요한 거를 그냥 강조를 해놨어요. 이렇게 한 다음 피드백을 받으면 AI가 제대로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API가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수정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최종 제출하게 되면 이제 유사도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낮게 나와서 사실상 차등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관리자용인데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지문 관리 이렇게 해서 지문을 더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지문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보면은 이 전문가 청크라는 부분이 이 지문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이 청크, 프레이즈들을 이제 넣어 놓은 거고, 이 부분이 좀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이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지문 자체가 괜찮으면, 지문 자체가 괜찮으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그리고 AI 제공자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 놓긴 했는데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뭐 최종 평가보다는 지금 형성 평가 위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이 이렇게 응답했던 것들을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해서 학생들의 어떤 읽기에 대한 전반적인 빅데이터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읽기 전략이나 뭐 정보 탐색 능력 결국은 중요한 게 이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읽기라는 학습의 이제 본질이 결국 읽기에 관련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좀 도움이 되고 특히 AI 맞춤 피드백을 붙일 수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인지 갈등 통해서 단순히 이제 오지선다형을 하게 되면 인지 갈등이라 했을 때 그냥 매력적인 오답과 정답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 뭐랄까 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이게 좀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론이 뒷받침된다면 사고력에 대한 연구도 되지 않을까. 지금의 LLM 시스템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습에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게 유사도라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읽기 또는 언어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유사도로 평가될 수 없는 것. 읽는 방식이야 다를 수 있죠. 어떤 친구들은 되게 창의적으로 잘 이렇게 해석하고 막 새롭게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것을 사실 가려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문을 보고도 제가 아까 유사도가 낮아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중요하거나 그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평가절하되는 문제들이 편향이나 어쨌든 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인간 유사하게 생각하냐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교사가 그 최종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시스템을 다른 읽기 시스템과 결합을 할 수 있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문을 읽기보다 아이들이 실제 필요한 책이나 논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읽었을 때 이제 평가를 하기 힘든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거기다 넣어 놓으면은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더라도 이거 평가나
형성평가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